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의 아침 현재 기온 영하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또 낮 기온도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예년 수준의 추위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자, 내일은 또 절기상 입춘입니다만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이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맑은 하늘이 계속되면서 정월 대보름인 모레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이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시가 2023년도 동물 복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겨울철 강원도 내 산악사고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이 겨울철 산행시 주의사항과 함께 이 사고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새해 첫 달에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에 육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이 2023년도 1월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가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품목별로 전기, 수도, 가스가 전년 동월 대비 27.6% 상승했고 도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 29.5, 도시가스 33.2, 시내버스료 22.9% 등 큰 폭으로 비싸졌습니다. 강원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경기 용인, 평택, 충북의 청주 등 반도체 공장이 있거나 관련 기업이 밀집된 지자체가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앞다퉈 뛰어들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구미시를 방문해 첨단 산업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원도가 우선순위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는 첨단 산업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고 또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 개정안이 다음 주 초에 발의된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8개 시군의 의견을 강원도가 수렴해서 모두 181개 조항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 초안에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가 발굴한 특례 18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두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130개의 조문을 우선적으로 담아서 전부 개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과 교육 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입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권역별 그리고 도민 종합 설명회를 거쳐서 지난달 17일 97개 입법과제와 181개 조문을 공개를 했고 그 이후에 보름 동안 허영 의원실과 조율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허 의원과 김진태 지사는 두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조문 문구 수정 등 마지막 작업을 마치게 됐고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최대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허 의원은 앞서서 출범한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도 법안에 준해서 고도의 자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담았기 때문에 여야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산림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중에서도 시급하게 개혁해야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의 관련 법안은 좀 선언적인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약간은
많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6월에 이제 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기가 최소한 정식 출범 두세 달 전에는 법안이 이제 정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네.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요. 허영의원과 강원도정은 이달 초에 발의를 시작으로 해서 3월 달에 집중 심의를 거쳐서 4월에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대적인 과제라고 강조를 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정부 개정안의 조문은 입법 발의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는 것이 뭐 인간사의 일입니다만은 또 정치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과 이 도지사라는 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허영 의원과 김진태 도지사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몇 차례 맞붙었던 맞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을 놓고서는 또 이제 손을 맞춰봤어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소속의 김진태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대표 발의를 요청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했고 또 같은 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허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진태 도지사 입장에서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 발의를 요청을 받은 후에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도 결정한 허영 의원은 김 지사와는 정치적인 가치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은 조항도 있었지만 충돌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왔고 몇 가지 수정 요청을 또 김 지사도 대부분 수용해주는 등 서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측은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협력관계로 비춰지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서로를 굉장히 공격하는 대립관계에 서 있었는데요. 지난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가 불거지자 허영 의원은 민주당의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 포함이 되면서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당시 허 의원은 김진태의 무지와 무능으로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압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에 앞서도 이 둘은 2016년과 2020년 총선 당시에 춘천 선거구에서 승패를 한 번씩 주고받은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번에 특별법 완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는 존중의 토대 위에 전부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번 특별법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도의회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조례안들이 좀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것도 살펴볼까 하는데 다음 달 7일 첫 번째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회의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의회가 드론을 먼저 활용해서 영농을 지원하고 또 강원도 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조례안들이 잇따라 입법 예고했어요. 지금 이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평창의 최종수 위원은 강원도 드론 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강원도가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과 또 드론 영농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은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서 기술을 이용한 영농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파종과 병해충 방제 등의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다면 농촌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고요. 또 강릉의 최승순 의원도 강원도 일제전제 조사 및 그리고 청산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내 남아있는 유무형의 흔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연구활동 그리고 일제 잔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산 작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최 의원은 도내 일제잔재에 대한 조사와 청산으로 우리 민족의 정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그는 강원도 청소년 항일 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또 발의가 되었어요. 이 내용도 네. 궁금합니다. 네, 원미 의원의 그 조례안인데요. 강원도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와 정신 및 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가족 돌봄 청년과 가족에 대한 돌봄, 그리고 가사 서비스, 상담이나 심리적인 정서, 그리고 청년의 직업 훈련과 취업 등의 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흥 의원은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도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민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회는 7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듣게 되는데요. 각 실국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네 생활과 좀 밀접한 이 조례안들이 또 많이 이번에 발의가 되었군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이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네요. 근데 이 정책이 강원도의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좀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은요, 국민의힘 최재민 강원도의원과 강대규 변호사가 제안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시행을 앞두게 돼서 의미가 깊은데요. 국토교통부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서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 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제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 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 대, 그리고 민간 법인 리스차 3만 6천 대가 대상입니다. 네, 굉장히 많군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고소득자들의 지출, 이제 그런 처리가 이제 리스트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악용해서 굉장히 비싼 그런 차량들이 리스트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진행했던 정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안이었죠. 네, 이 같은 정책은요, 국민의힘 최재민 도의원과 강대규 변호사가 2021년 7월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인 나는 국대대회 응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정책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요. 이 정책은 탈세를 위해서 개인 용도로 억대 수입차를 구입한 후에 법인차로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고안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대규 변호사는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당내 정책 공모전의 당선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또 임기 초기에 발빠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정책 모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재민 도의원도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대선 공약이 되고 이제 현실이 돼서 기쁘다면서 정치는 늘 우리 곁에 있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더욱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최재민 도의원 저희가 한번 또 연결해서요. 이와 관련된 내용 들어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현재 그 당내에서도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이런저런 또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다양한 동물 복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실, 유기된 동물의 예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동물 보호와 바른 반려 문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먼저 그 사업 추진 배경과 또 사업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주시는 올해 다양한 동물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가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동물을 기르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데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동시에 동물을 기르면서 드는 많은 경제적, 정서적 부담으로 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 유실 동물도 늘고 있는데요.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1차 추경 때 정확한 예산을 확보 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소식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실외에서 기르는 사육견, 일명 마당개가 무분별하게 번식해서 유실 유기되면 흔히 말하는 들개, 야생견이 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전현정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읍면이 우선순위입니다. 신청 후에는 축산과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신청자와 그다음에 읍면동 담당자 그리고 지정동물병원에 알려드립니다. 원주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정동물병원은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당구동에 위치한 해등동물병원에서는 암컷을 주로 담당하고 그다음에 중앙동에 위치한 강원동물병원에서 수컷 수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은 신청자가 직접 동물병원에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다가 수술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이 중성화 수술도 암수 따로 전문 병원이 있군요. 이 중성화 수술 비용이 좀 부담되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번 2월 한 달 동안 사업 신청을 받는데요. 우선 농촌 야생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읍면 단위의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일반인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이후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동지역 거주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비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경우 병원에 따라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암컷은 4만 원, 수컷은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또 유기동물 관련 사업도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방치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또 동물로 인해 도시 질서가 어질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기동물 수술 지원 사업도 진행하는데요.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된 유기동물은 응급 상황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주시가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매년 진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도 이번 달에 이어지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 후 포획과 방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현정 담당자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대상이 아니고요. 밖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가 계속 무분별하게 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길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길고양이가 보인다 싶으면 신고를 하시면 포획을 직접 나가서 합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키웠는데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기본으로 6, 7만 원씩 깨지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동물 복지 많으면 정말 좋죠. 일단은 밖에 다 돌아다니는 유기묘도 많고 유기견도 많고 해서 이런 복지가 조금 많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조금 적지 않나 싶어요. 네, 이 반려동물 정말 아이 키운다는 각오로 접근하셔야지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유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또 반려동물 등록제를 또 건상하고 있는 거죠. 네, 유기동물 관리와 보호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의 동물에 대한 보호와 책임감 역시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 바로 동물 등록인데요. 이 동물 등록을 하면 실수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등록된 정보와 동물에 부착된 정보를 통해서 빨리 보호자를 찾을 수 있고 또 키우는 입장에서도 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등록을 통해서 바른 반려문화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겨울철 이 산악사고가 증가하는 때이죠. 또 도내 겨울 산행 사고가 전국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금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창소방서 119 구조대 구조팀장이자 또 치악산 산악구조대 훈련팀장이죠. 오정근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이 부분이 먼저 궁금하네요. 이 평창소방서하고 치악산은 이거 바운더리가 좀 다른데 어떻게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쉬는 날 봉사활동으로 치악산 산악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제 직업으로서 이제 소방관으로서 근무하고 있고 이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평소에 119 구조대 구조팀장을 하시고 휴일엔 또 치악산 산악구조대 훈련팀장을 하고요. 이게 체력제로 가능한 겁니까? 네, 항상 체력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부하 직원들이 싫어하는 상사 유형이 휴일에 등산 가자는 건데 이게 생활화가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 가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싫어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만 이야기해도 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정말 평창도 그렇고 치악산도 역시 산이 이제 악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강원도 내 산들이 다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만은 그만큼 산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3년간 출동 건수를 보면요, 강원도가 261건이었고요. 눈꽃 축제 등 설경으로 유명한 태백 지역과 설악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네. 원주 지역에서도 총 21건의 산악 사고 출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주로 어떤 원인으로 이 산악 사고가 이제 딱 발생한다 이렇게 좀 집계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겨울 산행은 또 미끄럽고 한데 아이젠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실족 추락 사고도 있고요. 네. 또 날씨가 많이 추운데 방한용품을 준비 안 하셔갖고 저체온증 등 그런 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한동안 강추위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금 날이 이제 풀려간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고시대 이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그대로 또 이제 남아 있는 지역이 이제 상당수 있고요. 이 기간이 또 상당히 또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일반 평지보다도 이 겨울철 산악 사고 몇 월까지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될까요? 몇 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네. 저번 주에 치악산을 제가 갔다 왔을 때도 위에 적설량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2월까지는 계속 그렇게 겨울 산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중순까지도 네. 동계 산행을 하실 때처럼 준비를 하셔서 등산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겨울철 산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올라가시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 준비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겨울은 특히 날씨도 춥고 미끄럽기 때문에 방풍, 방한, 방수 기능을 갖춘 등산복이나
그리고 아이젠, 스패치 등이 필수이고요. 그리고 여분의 양말과 장갑, 휴대폰 배터리, 헤드랜턴, 충분한 간식을 준비하시고 네. 여기 핫팩을 또 추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준비물들 이제 또 챙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또 이제 사고 유형을 보면은 뭐 실족, 추락 사고도 있고요. 일반 조난이라든지 또 개인 진환.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사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좀 본인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본인이 그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일단 산에 설치된 산악이지 표지판은 번호를 숙지하셔서 119로 신고 요청을 하시면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사고 장소로 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고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체온 유지에 주력하시면 되는데 만약 요즘처럼 바람이 좀 강하게 불 때는 그 사고 장소 인근에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119 강원 신고 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구조 지점을 파악하기 쉽거든요. 네, 그러면 구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좀 필수적으로 깔아두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아주 저희가 출동 나가도 거의 뭐 정확 지점이 나오기 때문에 예. 네, 그 구조 지점 파악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원래 뭐 휴대폰에 GPS 기능을 켜두기 뭐 이런 부분들도 네네.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앱을 깔면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위치 확인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원들하고 그 신고자분하고 그 거리하고 위치 파악이 다 됩니다. 네, 앱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119 강원 신고 앱.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겨울철 산행을 비롯해서 이 겨울철 안전사고 또 일반적인 또 등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겨울철 산행이든 뭐 다른 계절 산행이든 일단 준비할 용품을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산행 전에 철저한 준비와 스트레칭을 통한 몸풀기 등으로 안전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주나 화기 사용은 벌금 대상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에 충실한 것이 안전 산행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을 잘 지켜서 안전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체력 상태를 좀 알고서 네.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학선 산악구조대 훈련팀장 겸 평창소방서 119 구조대 오정근 구조팀장이었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